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고입니다. 광고인데요. 여러분들 정말 지금 광고지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 저는 이게 시류하고 맞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김수정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은 아니고, 그죠? 네. 오랜만은 아니고 또 이렇게 저희가 찾아뵙게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기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이 정말 많을 주제를 제가 선정을 해왔어요, 일부러.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반도체 ETF만 주로 많이 설명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AI 관련해서 미국 기업을 주제로 해서 이제 많이 다룰 텐데요. 물론 미국 반도체 기업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AI 혁명 자체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을 가지죠. 시장이 조정받으니까 이제 약간 계속해서 이렇게 노이즈들이 계속해서 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미국 AI 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AI 혁명 사이클은 지속된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김수정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타이밍이 참 절묘한데, 안 그래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그 다음에 미국 경제 지표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 예상과 다르게 나오면서 지금 AI 자체가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AI가 앞으로도 돈을 벌 수 있을까? AI 트렌드가 지속될까?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기업들마다 좀 갈리고 있죠.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AI 관련돼서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오르고 떨어지고,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졌죠.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저희가 AI가 과연 앞으로도 조금 전개될 트렌드인지 아니면은 아닐 것인지, 지금을 저희가 기회로 볼 것인지 아니면 희망을 저버릴 것인지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미국 장이 왜 이럴까를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의 변동성은 뭐 기업들의 이슈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미국의 경제 지표와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매우 혼동이 되어 있죠.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긴 할 건데 그 폭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가느냐에 대한 이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0.25%를 내린다고 한들 이거는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시장의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개별 기업들마다 좀 실적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떤 기업들은 정확하게 AI를 통해서 돈을 버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떤 기업들은 시장의 기대치가 이만큼이었는데 은메달을 땄는데 완벽한 금메달을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 실망을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기업들이 혼동 속에 빠져 있으니까 앞으로 AI 산업에 대한 연속성을 더욱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AI 산업을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이게 AI 산업이 봄과 겨울, 그러니까 1956년, 너무 옛날까지 돌아가서 죄송한데 AI 탄생이 1956년으로 보거든요, 업계에서는. 그럼 1956년부터 AI라는 트렌드는 사실 봄과 겨울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진입하는 과정 중에 생긴 진통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AI 관련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기업들이 아예 없었어야지 맞는 거거든요. 이게 앞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 거라면.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게 돈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까지 많은 투자를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투자라는 거는 요즘 조금 회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지출을 한번 보시면 좋은 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자본 지출이 7% 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 자본 지출이 164억 1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43%나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91%나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 돈이 그럼 도대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아예 대놓고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랑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클라우드 혹은 AI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는 이게 AI 발전이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 당장 돈을 커트를 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번 실적은 다소 아쉬웠습니다만 시장의 기대가 너무 높았던 탓도 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압도적인 금메달을 원했는데 은메달을 따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건 차치하고 전반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성과 자본 지출 함께
그려보면 자본 지출과 수익성이 동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고 거기서 또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빅테크들의 돈이 향하는 그런 방향성을 봤을 때 AI 발전에 대해서 너무나도 크나큰 의구심을 지금 당장 가지실 필요는 없어 보인다가 저의 입장입니다. 좀 첨언하자면 저도 요즘에 이제 외부 출연하고 하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AI가 거품이냐 아니냐. 근데 사실 네, 버블론. 그렇죠. 근데 이제 언젠간 버블이 오겠죠. 그런데 항상 이제 그렇거든요. 금융업자들,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항상 펀더멘털보다 좀 앞서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월드와이드 웹 때도 이 조그만 검색바 하나 이거 차지하려고 시스코 장비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그걸 왜 자본 지출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게 독점이 되니까 겁나게 돈을 벌었고 스마트폰 시작될 때도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OS를 공짜로 제공하니까 이거 가지고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벌려고 그러지? 라고 했지만 결국 그게 독점이 완성되니까 겁나게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빅테크들이 지금 AI 쪽에 캐펙스, 자본 지출을 집중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경쟁에서 누락되면 이게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과잉 투자일 수도 있는데 이게 과소 투자할 경우의 리스크보다 차라리 과잉 투자의 리스크가 낮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경쟁에서 특히나 AI는 굉장히 압축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여기서 잘못 선두그룹에서 이탈해서 만약에 자본 지출을 줄여가지고 이탈할 경우에는 이거는 나중에 회복 불가능이거든요. 딱 지금 그거를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AI 산업 발전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사실. 네, 산업계에서는. 물론 이제 금융 쪽에서는 이게 좀 더 지나친 거 아니냐라는 이게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파이를 누가 가져가느냐도 되게 중요한 이슈일 거고요. 그래서 미국 빅테크 기업과 일부 반도체 기업들을 집중하는 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전략 같은데 이게 이제 이번에는 큰 조정을 맞았잖아요. 어쨌든 이제 블랙 먼데이가 네, 일어났고 이게 항상 시장이 폭락하면 100개 종목이 빠지면 100개 종목이 똑같이 오르진 않거든요. 거기서 튀어 오를 때 약간 이제 주도주들이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사실 폭락 이전만 해도 러셀 2000 지수나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뭔가 수혜가 갈 거다라고 경기 민감주 쪽으로도 많은 관심을 보였었는데 이게 향후 흐름이 어떻게 될지 혹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거는 AI 관련돼 가지고 산업의 특징을 그냥 정말 당연히 대표님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금융업자 입장으로서 보면은 일단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아주 빠른 속도로 연산하는 것이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보다 속도도 빠르고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빨리 뭔가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비단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다른 AI도 그럴 것 같고 그렇다면 일단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엄청나게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일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연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돈, 제가 아까 전에 자본 지출 말씀드렸고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어디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대규모 언어 모델 자체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처리가 급증하고 있죠. 정리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업들이 자본 지출이 늘어나는 이유가 데이터가 요즘 시대에는 최근 데이터 규모가 막 2배, 3배씩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챗GPT를 사람들이 많이 쓰면 쓸수록 데이터는 점점 늘어나고 결국에는 이게 비용 급증으로 이어지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리고 제가 확인해 봤을 때 챗GPT의 GPT-4를 하루 정도를 운영을 하려면은 9억 이상 1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루에. 그러면 이 정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들은 사실 빅테크 기업들밖에 없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저도 이 데이터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는데 오픈 AI 엔지니어 분은 다른 개발자분들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10배를 더 많이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쵸, 근데 네. 그것도 기업 입장에선 비용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것도 비용이고 그 다음에 서버 가격도 일반 서버 대비해서 7배 정도 비싼데 그것도 결국에는 비용이죠. AI 산업은 그야말로 승자 독식이라는 얘기를 막 저희가 나와서 하는 이유가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있어야지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 이길 수가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장기 시계열로 그려보면 일단 AI 투자 여력을 앞서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여태까지 이 여력을 기반으로 AI 투자를 오래전부터 10년 전부터 진행을 해왔던 미국 빅테크 기업들 매그니피센트 7 정도의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봐야 될 거는 돈을 많이 쓰는 기업들이 거기서 돈을 써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그 돈이 향하는 곳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AI 혁명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winner takes it all. 1등이 다 해먹는. 맞아요. 약간 낙수 맞아요. 효과도 지난 모바일 혁명이나 인터넷 혁명에 비해서는 낙수 효과도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쪽이 선도 기업들에 집중돼야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우리는 금융업자다 보니, 그죠? 이게 너무 쏠림 현상이 그동안 좀 심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조정으로 인해서 약간 그런 것들이 완화됐다라는 거죠. 그런 시점에서 사실 상품을 내놓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런 선두 기업에 좀 집중한 상품이 있습니까? 일단 AI와 연관성이 높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담고 있는 ETF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상장하는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10 ETF를 소개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AI라는 게 돈 많고 지금 자라는 애들이 앞으로도 자랄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ETF를 다시 새로 만들었고 장기적인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ETF 출시를 하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름을 좀 보고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미국에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AI라는 것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로부터 이렇게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이걸 첨언을 드리자면 AI 관련되어 있는 논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국가는 중국이긴 한데 사실상 가장 논문 업계에서도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구글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들이 나오고 그걸 적용시켜서 돈을 버는 것까지 이어지는 게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AI 기술의 시작이자 그리고 시작도 사실 1956년에 미국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계속 첨언을 드리는데 그래서 미국이 투자 국가라고 봐주시면 되고 거기에 AI 빅테크 관련 기업들을 10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선별을 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말씀 주신 것처럼 주도주 위주로 원래부터 주도를 하고 있던 그런 기업들을 선별을 해냈고 그 다음에 매출 성장률 그리고 추가 순이익 성장률도 고려를 했습니다. 이제는 AI 관련돼서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은 조금 속아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을 벌고 AI를 통해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추려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실적 장세에 맞게 시장의 색깔이 바뀔 걸 감안해서 상품을 만든 것 같은데 사실 이름이 굉장히 직관적이긴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ETF를 이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어떤 종목에 어떤 비중을 담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컨셉으로 닮았는지 이런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요. 포트폴리오 봐주시면은 제가 앞에 언급했던 그런 조건들 있잖아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는 거기에 필요한 그런 기업들을 담아놨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일단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높은 성능의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질의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참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이 기업들이 네.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결국에는 거기에서 따라오는 데이터들이 양질의 데이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 양질의 데이터를 AI 학습하는데 넣어야 AI가 더 똑똑해지고 빨라지고 사람과 비슷해지는 건데 이런 엄청난 이제 수혜를 누리고 있는 기업들은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이게 그냥 와닿는 예시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구글이나 네이버도 그렇고 대형 플랫폼들을 여러분들이 쓰실 때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 이거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렇죠. 네, 횡단보도 있는 그림 선택해주세요. 그런 거, 그쵸? 네. 그거랑 그 다음에 비밀번호 바꾸거나 이럴 때 막 YR890, 뭐 KB 막 필기체로 써 있는 거 저희가 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있는지 아세요? 그게 플랫폼 업체들이 공짜로 AI 라벨링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 이미지, 횡단보도나 고양이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 표지판이 있는 이미지를 계속 뜨는 이유가 결국에는 자율주행 데이터 만들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 사람이 봤을 때 명확한 횡단보도와 뭐 명확한 신호등이 AI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많아야 되잖아요. 라벨링 되어 있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은 건데 저희한테 그냥 공짜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어쩔 수 없죠. 나는 구글 아이디를 써야 되는데 그렇죠. 나는 구글 비번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걸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문자, 필기체처럼 생긴 그 문자를 저희한테 요청하는 이유는 이건 조금 오래된 건데 캡차라고 하거든요. 근데 캡차라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고대 문서를 해독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였어요. 원래도. 근데 지금은 점점 더 이게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언어 모델을 만드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구글 렌즈로 이미지 딱 찍으면은 글자 다 해석해서 저희한테 보여주잖아요. 그거에 기본이 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데이터를 많이 가져가는데 플랫폼 기업들 구글 생각하시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점유율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아마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애플도 그렇고 등등등.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로부터 완벽한 라벨링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가는 이 플랫폼 기업들은 얼마나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릇 데이터란 유저가 많을수록 늘어납니다. 근데 그 유저가 글로벌 플랫폼을 이기는 플랫폼이 지금 당장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AI 데이터의 지배자의 플랫폼 기업들,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을 이렇게 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데이터를 막 모았어요. 막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 하고 전 세계인들이 열심히 그런 데이터를 모아줬어요. 그럼 이거를 어마무시한 거를 제대로 잘 손상시키지 않고 저장할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클라우드죠. 그래서 클라우드 매출과 클라우드 영업이익과 클라우드 전망행이 어떤지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가 흐름도 그렇게 달라지는 것 같고, 그 AI 관련 클라우드를 용어로 바꾸면 파스라고 하는데, 사스와 파스 이 차이는 뭐 너무 기니까 나중에 대표님한테 설명해달라고 하시고요. 네. 그래, 해당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마무시합니다. AI 데이터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수혜를 누릴 기업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여기서 또 다시 등장하는 기업들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죠. 해먹는 애들이 계속 계속 해먹는. 해놓고, 자기네들 데이터 많으니까 그거 저장할 공간 돈 들여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방대한 양의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는 1번 조건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두 번째 조건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건 반도체 기업들이 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각광받던 이유가 GPU가 어떤 GPU보다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각광을 받았던 거고, 웰스파고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AI 반도체 칩의 점유율은 엔비디아 98% 정도 가지고 있으나,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봤을 때는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안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다음에 애플이나 우리 엔비디아한테 의존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걸 봤을 때는 다양화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엔비디아의 성능은 여전히 뛰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GPU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은 긴 역사를 자랑하는 AMD가 들어가 있고, 이 모든 GPU라던가 반도체라던가 설계를 미국에서 했을 때 이거를 가져가는 회사는 파운드리 업체는 TSMC가 대장이고, 그 다음에 이게 고성능 AI 반도체는 워낙에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굉장히 섬세하고 엄청나게 패키징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섬세한 작업들이 필요해서 관련되는 종목들이 올랐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선 결국엔 노광 장비도 섬세한 게 필요해서 ASML 이번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대장주긴 합니다. 그래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AI 빅5라고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기업들이 다 나오고,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는 사실 시가총액이 원래부터 굉장히 컸고 미국의 대형 통신 인프라 이런 거를 담당을 하던 회사였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 탑 10을 이제 리스트를 하면은 언제나 있었던 기업인데, 근래에 각광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거는 아식이라고 아시겠지만 AI용 반도체들 네트워킹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연산을 빠르게 해주는 그런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조금 주도주를 딱 뽑아가지고 이 상품에 포함시켜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브로드컴은 원래 인터넷 혁명 때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회사인데 맞아요. 한 15년 동안 거의 주목을 별로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게 AI 혁명 시대에 들어서 굉장히 또 우리 ASIC 설계 쪽에서 굉장히 구글 TPU 같은 것들을 이제 이 회사가 설계해주면서 굉장히 성장했고, 최근에는 이제 틱톡의 바이트 댄스도 의뢰를 한다 그러고, 여러 빅테크들도 이제 많은 의뢰를 하면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한때는 이제 M7에서 테슬라 빼고 이 회사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빅테크 기업들이랑 미국 대형 반도체 기업들은 다 이제 정말 엑기스만 담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 AI 혁명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저희가 촬영 일자 기준으로는 영상이 나갈 때는 또 몇 주 후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의구심이 계속 드시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반영되기도 했고, 앞으로 매크로적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작용을 할 거고, 주가에는. 그래서 하지만 AI 혁명은 저는 전 세계 증시에 앞으로도 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상품을 만든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매크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다양한 AI 관련되어 있는 상품들이 있지만 만약에 고려를 하신다면 이번에 저희가 상장하는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탑10 ETF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주식이 빠지면 원래 또 그동안 안 들리던 이야기들이, 그죠? 나쁜 이야기들이 증폭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또 이런 궁금증들이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우리 김수정 매니저님하고 뭐 매번 올 때마다 네, 이렇게 이제 항상 재밌고, 저도 광고 촬영인데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도 또 더 좋은 내용, 그리고 또 좋은 상품이 있으면 또 모셔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런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아시는 여러분들은 광고 영상에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댓글을 달아주시는지. 네. 김수정 매니저님 예뻐요. 이런 거 많이 달아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